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질문 75번입니다. 75번, 질문 75번. 75. 남로당의 지하선거를 왜 8.25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투쟁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남한은 50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했는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못했으니까 선거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남북한 전역에서 실시했다는 명분을 확보하여 대남 우위를 내세우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말하자면 남한은 단선이지만 북한은 비록 지하선거를 통해서 이긴 하지만 남한 북한 전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려고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당시 남로당이 불법화된 상태였으니 공공연하게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지하선거라는 형태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에 배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로 남한에 배정된 대의원 360명의 3배수에 해당하는 남조선 인민대표자 1080명을 지하선거로 뽑았습니다. 김달삼이 월북하면서 가져간 투표지가 바로 이 지하선거 투표지입니다. 2단계로 이 대표자들이 8월 25일 해주시 인민회당에 모여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제1기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뽑았던 겁니다. 북한에 배정된 대의원 212명에 대한 선거는 8월 25일 북민전의 단일 후보에 대한 흑백 투표 방식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기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총수는 남북 합해서 572명입니다. 이들 대의원은 북한 최고 입법기관, 즉 우리의 전 국회의원과 같은 것입니다. 8월 25일 개최된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는 개최 장소가 해주라서 일명 해주대회라 부릅니다. 남로당이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 지하선거 투쟁을 전개했고 거기서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하선거 투쟁은 곧 8.25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투쟁인 것입니다. 해주대회 기간 중 1948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김일성도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해주대회 기간이 8월 21일부터 26일까지였다는 겁니다. 김일성도 여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질문 76번입니다. 76번, 질문 76번. 제주도 지하선거 실시 시기와 참여 인원은 도대체 몇 명이었습니까? 그겁니다. 답변. 1948년 7월 7일 조선 최고인민회의 남조선 대의원 선거 지도위원회 위원장 박헌영이가 주도하여 사전 준비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 남한 전역에서 비밀리에 지하선거에 들어갔습니다. 강동 정치학원생 200명에게 3일간 집중 교육을 마치고 7월 10일부터 5일간 개성, 연천, 양양 루트를 통해 월남 잠입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8월 10일에 끝났다고 했으나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달삼의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행한 연설문에는 통일선거가 7월 15일부터 실시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7월 20일이 되어 도착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선거도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 김달삼이 8월 2일 제주를 월북하면서 가져간 52,350명분의 투표지로 볼 때 탈출 전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 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8월 19일 무장폭도 20명을 포함한 폭도 40명이 세화리에 침입하여 주민들에게 북한 선거를 지지할 것을 강요하며 백지 투표 용지에 서명토록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김달삼 월북 후에도 계속 실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제주도에서는 3개 선곡으로 나누어 7월 20일부터 실시되었는데 도, 면, 리의 선거위원들 10 내지 20명여 명이 유격대의 보하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손도장이나 서명 날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봐 제주도 지하선거는 7월 20일부터 실시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하선거는 남로당 산하 민전 등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었으며 정부 보고서에도 8월 18일 서규면에서 주민 5명이 지하선거 거부로 칼로 찔려 중상을 입었고 8월 2일 서강리 인근에서 백지 날인받던 무장폭도 50명과 경찰이 교전, 폭도 2명 사살, 경찰 1명 부상당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달삼이 7월 20일부터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그가 8월 2일 제주를 탈출하기까지 12일 동안 52,350명으로부터 받은 투표지를 해주까지 가지고 갔으니 남로당 제주도당과 산하조직의 방대함, 투쟁력과 실행력, 숫자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백지 날인 등 허위성, 살인 테러 등 폭력성, 남로당의 북한 정권 창출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을 충분히 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77번입니다. 지하선거 때 북한 요원이 제주도에 특파되었나요? 자, 답입니다. 1948년 8월 13일자 미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강동 정치학원 출신으로 지하선거 지도와 감시 임무를 띈 전문 요원이 제주도에 특파되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미 보도된 대로 북조선 선거감시위원회 회원이 당 동투표를 감시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인민해방군구로 불리워지고 3개 선국으로 분구될 것이다. 소규모의 폭도 집단이 보도된 대로 밤에 제주도에 소철락에 침투하여 북조선 선거와 통일정부에 동의하며 남조선 정부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78호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지하선거를 통한 남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지하선거를 통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정통성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김학준 박사는 남한에서의 지하선거는 결코 정상적인 선거로 볼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 선출된 남한 인민대표에게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북한 선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북로당이 지명했거나 동의한 단일 후보에 대한 확인 투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흑백 투표함을 사용한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의문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북한의 선거를 이해한다 해도 최고인민회의 전체 의석의 62%를 조금 넘는 남한 대의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북조선 최고인민회의가 남북조선을 대표한다는 북측 주장은 허구라고 단정했습니다. 북한이 지하선거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당시 남한 인구는 한반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아도 50총 선거는 가반이 투표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불참한 것은 그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남한에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72명의 구성을 보면 북조선 노동당 등 모두 31개 정당 및 사회단체를 대표한다고 표명했지만 이는 들러리 정당을 내세워 일당 독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